안녕하세요. 박선주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은 두 개 올려드립니다. 두 개. 낮에 이제 우리 서현이가 와서 좀 내용이 좀 부실했죠.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올려드릴까 하고 하다가 요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증권사의 오전회의, 내일이죠. 5월 18일. 미리 엿보기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내일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내일 아침에 회의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할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왜냐면 오늘이랑 내일 오전까지 시황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조금 이해를 돕고자 좀 궁금하실 텐데 안 궁금하신가? 궁금하실 거예요. 많이 물어봤으니까. 좀 증권사에서 어떤 회의를 하느냐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 전 같은 경우는 7시 50분부터 8시 한 20분? 30분까지 한 30분 동안 빠르게 좀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왜냐면은 아침 9시에 장이 시작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 각자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빠르게 끝내요. 근데 뭐 종목도 많고 내용도 많고 엄청 많잖아요. 하루 동안 있었었던 금융시장의 내용, 주식시장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침에 몇몇이 돌아가면서 빠르게 정리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좀 어떻게 좀 할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예전과 지금이랑 많이 틀려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 2007년도죠. 처음 입사했을 것 같을 경우는 제가 막내였을 때 제가 자료 다 만들었습니다. 그 선배들은 시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거래소 가서 자료도 갖고 오고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다 출력물이어가지고 막내들이 그 여의도 거래소 돌아다니면서 자료도 들고 왔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이게 점포 특성이 다 있거든요. 어느 점포는 금융상품을 잘하는 점포, 어느 점포는 다른 걸 잘하는 점포, 어느 점포는 마케팅을 잘하는 점포, 점포마다 특성이 다 있고요. 그리고 소속한 점포의 점포장에 따라서 지점장의 성향에 따라서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크게 주식시황, 종목, 금융상품 있죠, 그죠? 펀드든 ELS든 뭐 요즘은 공모주 펀드 많이 하죠. 공모주 펀드든 혹은 요런 내용이요. 업계 동향. 업계 동향이 뭐예요? 어떤 회사가 이런 상품을 많이 팔았더라. 어떤 회사가 이것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났다더라. 혹은 이 업계가 다른 회사가 아니고 저희 회사 내 다른 점포 어디가 이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건 대부분 이제 그 저희 지점장님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회사 정책 뭘까요? 요즘은 어떤 것들이 좀 더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더라. 윗분이 이렇게 쳐다본다더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요 큰 5개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서두는 여기죠. 요만큼. 그죠? 시황 요 뒤에 내용은 별거 저기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시황 종목 금융상품 순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외환타증권 부천지원 같은 경우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우리 점장님이 한 2년 전, 3년 전에 오셨나? 예, 2년 반 전에 오셔가지고 예, 자유롭게 좀 회의를 진행하는 편이고요. 아무 그 전에 지점장님도 매우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유롭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게 좀 뭔가 억눌려 있고 그래 버리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막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매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시죠? 바이오 안 하고요. 테마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잡주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라든지 그쪽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당연하겠죠. 이게 관심이 떨어지니까는. 그죠. 그쪽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쪽 얘기를 안 하는데 어찌됐든 직원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겠죠.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테마주 매매 기차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테마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은 기관 투자가들이랑 매우 친해서 그들의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어서 그 얘기 동향을 잘 전해주시는 편이고요. 어떤 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운용사에 또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또 그쪽 동향이 그렇다. 거기서 이런 거를 많이 본다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내용이 나오면 직원들은 들어서 나한테 맞는 섹터, 나한테 맞는 매매를 뽑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솔직히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요. 전날 술 한잔 먹으면 졸아야죠. 그죠? 졸는데도 귀는 열어놓고 졸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 얘기를 할 겁니다. 하다 보면 거기서 이 내용은 나한테 맞는다 해서 바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 회의가 끝나고 물어봅니다. 요거 내용 어디서 봤니? 그러면 파봅니다. 제가.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랬을 겁니다. 파보고 각자 나름의 네트워크로 또 알아봅니다. 이것을 크로스 체킹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라는 친구가 주식 리딩방에 속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예요. 와, 겁나 비싸. 근데 그 친구가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났대요. 그죠? 났는데 적어도 그 친구가 야, 이거 이번에 문자 왔어. 이러면 혼자 확인하지 말고 적어도 두 사람한테 더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나름 필터링 해가지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직접 매매로 들어가려면은 저희 나름대로도 확인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필터한 다음에 크로스 체킹한다 얘기합니다.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각자 확인합니다. 진짜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가 요거 좀 괜찮아 보이네요 하더라도 확인하십니다. 나 되게 못 믿는데 저를. 아닙니다. 원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점에 19명이거든요. 19명 중에서 업무팀 3분 빼면 16명이 주식하는 직원입니다. 그 16명이 회의를 통해서 아침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웬만한 살고 사는 얘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내용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정보에 취약하냐 그러시지 말고 저희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논리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리 중에 16명이 떠든다니까는 메신저에서도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수익이 더 높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각자 투자 철학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는 그것은 저희 박선수 TV 통해서 도와드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알기 힘들다 이런 거 크로스 체킹 근데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저한테 어쨌든 궁금해 하실까봐 저 후배가 가끔 물어봐요. 증권사 말고 다른 회사 다니는 후배들이 형네는 회의 어떻게 하냐고 그냥 막 떠들어 이러거든요.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툴 안에서 그죠? 그래서 내일 얘기할 거를 한번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자료는 미리 좀 뽑아놨는데 볼게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누울 것 같고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빨리 회사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5분 10분 안에 스피치 끝내야 됩니다. 갔고요. 새로 나온 자료들 보니까는 동부가 아니죠. DB 하이텍 좀 증액 얘기 나와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고요. 코미코 세정 쪽 코미토가 아니고
자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다 좋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난주에 자료 나온 거 유니셈이 좀 나와서 신고가 곧 쓰려고 하는데 이쪽이 조금 빨라 보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리노공업 요 정도는, 근데 요 정도쯤에 봤을 때는 저는 코미코라든지 유니셈이 제일 유니셈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리고 또 어디 뭐 만들어놨지, 그쵸? 2차전지 쪽에서는 보니까는 역시 LG화학이랑 이쪽은 좀 약한데 소재 쪽이 좀 강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죠? 소재 쪽에서는 우리가 F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동박 쪽에서는 SKC 아시죠? 근데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훨씬 더 강하네요. 요렇게 저희 바닥권 잘 안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수익이 더 빨리 나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보자. 뭐 요렇게 얘기를 빠르게 하고 또 뭐 얘기할까? 아까 생각했었는데 적어놓은 게 없어서 보자고요. 시장 얘기를 해야죠. 어디 있어? 차트. 시장은 일단은 뭐 미국 많이 올랐으니까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데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 이룰 것 같으니 3,250 정도에서는 일단 포트 좀 비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주도주 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서홀딩스, 좀 개인적으로 음식료 쪽 대상, 그리고 뭐였죠? 제가 지난주 한경에서 얘기했던 거. 이게 또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뭐였죠? 현대그린푸드. 내용은 다 알아요, 직원들도. 그거 찾아보겠죠, 궁금하면. 현대그린푸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매매 좀 일어날 것 같고요. 장중에 새로운 종목 보이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올라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0분 될 거예요, 아마. 좀 멋있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다음에 그 다음 직원이 또 얘기를 할 거고,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직원분 중에 또 파생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파생 시장 얘기도 좀 해주시고. 각자 이렇게 좀 서로, 저는 좀 방송을 좀 많이 하니까는 종목을 좀 넓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죠?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에요, 저는. 근데 한쪽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쪽에서는 거의 굉장히 좀 잘 맞습니다. 근데 그 섹터가 안 움직일 땐 죽어나는 거죠. 어쨌든 각자 성향이 있고 각자 논리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거고. 직원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내용이 뭐예요? TV 틀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방송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중에 내가 꽂히는 거, 내가 괜찮은 거를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돼요. 진짜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왜냐면 계속 하는데 남들은 놀잖아요. 남들은 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내용을 듣고. 진짜 많이 10명 주식하면은 제가 보기엔 9명은 주식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처음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손실이 나서 손절 치는 게 더 나쁘냐, 포기하는 게 더 나쁜가 하면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나빠요. 손절은 다음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꾸준하게 좀 공부하시고요. 제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다음 주 장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쉬잖아요. 석가탄신일로 쉬니까 이틀 동안 빡세게 매매하시고, 그죠? 또 쉬었다가 목금 또 이틀 빡세게 매매하시고, 저번 주보다 한 20%는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화가 방송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월화 방송이 없네. 좀 사무실에서 내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연락 주시면 월화는 제가 잘 받을 것 같아요. 예. 방송 있는 날은 조금 잘 못 받아요. 월화 방송이 없어가지고 잘 받을 테니 저도 열심히 매매하고 아이디어 찾을 거고 할 거니까는 아무튼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또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